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 편입니다. 마크로멜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5622님께서 20대가 보수된 거랑 조주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보수 뽑으면 나쁜 거예요? 저는 20대가 보수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주빈 얘기하는 것은 이 잘못된 가치관이 보수의 어떤 탈을 쓰고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 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사례를 들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수가 나쁘다, 진보가 좋다 이런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요. 이 세대별의 정치 성향 우리가 개개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원인들을 나름대로 전문가를 모시고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었는데 많이 기다렸고요. 사실 투표는 당연한 권리지만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건 처음이고 투표율에서 읽을 수 있는 트렌드도 있을까요? 투표율이 이전에는 사전 선거랑 본 선거일의 선거랑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물론 몇 달 후에 분석이 다 돼서 나오겠지만 지금 추론하기로는 그 사전 선거 결과랑 그 본날 투표한 결과랑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얘기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본 선거는 이게 정보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전선거율을 보면서 그다음에 사전선거 이후에 한 며칠 동안을 보면서 본선거의 태도를 바꾸거든요. 사전선거는 자기가 태도가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당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일날은 집에 있더라도 사전에 이미 태도가 안 바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선거의 분위기는 사전선거가 다 반영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분위기를 보고 다시 의사결정을 2차, 3차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번 결과에서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높은 선거율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 거죠. 2016년, 17년 이후에 내가 거리 시위를 하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던 이런 과정들이 내가 사는 일상적인 삶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세대별로도 많아진 거예요. 네. 이전에는 5, 60대들은 워낙 5, 6, 70대들은 워낙 많았지만 20, 30대들도 이런 그 삶에서 정치에 의한 피드백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 행위가 직접적으로 많아졌다고 봅니다. 네. 자. 네.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돼서는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논문도 사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영향이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뿐이지 제도 자체가 증가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관내 지역에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로 영향이 이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날씨 변인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정치 참여의 어떤 의사와 과연 얼마나 분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처음에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 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새로운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가 또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1대 49 비슷하게 지금 정확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지금 교차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대선까지도 계속 이런 현상은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스펙이나 이런 나와의 관련성 가지고 투표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가 재보면.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문제 해결 능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뽑았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람들이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는 과정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 캐치프레이즈나 이슈 하나를 잡는 것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에는 후보자의 스펙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볼 테고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크죠. 더더욱 정치적 효용감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캐치프레이즈도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을 헐뜯는다든지 뭐 저 사람은 안 되니까 갈아보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이 동네에 그렇죠. 뭘 하겠다. 어떤 식의 대안이 있다. 이거를 내놓지 않으면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지금 앞서서 뭐 젊은 보수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거부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질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용적인 지금 현재 당장 닥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세울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과를 미치냐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 면밀하게 보면은 이쪽에 이제 보수야당 쪽에 아주 큰 패배한 거를 자세히 뜯어보면 갈아보자, 모사에서 갈아보자.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놔봐라. 그게 사실 아주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군요. 예. 그러니까 대안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충분한 유권자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대안들 이것이 있었다면 투표 결과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송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많은 사람이 저도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 사랑의 재개발이 굉장히 선호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가사 때문에 그랬거든요. 뭐 싹 다 갈아엎자. 갈아엎어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뭐 야당 쪽에서는 그냥 그 가사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여당 쪽에서는 싹 다 1번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뭐 싹 다 갈아주세요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그런 프레임인 거죠. 그냥 뭘 새롭게? 그러니까 뭘 새롭게 하는데? 그 프레임을 이전에는 설득이 됐는데 지금 왜 그게 설득이 안 되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게 갈아보자 해서도 시원하잖아요. 한번 싹 갈아보고 시원한데 이 시원함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내 안전이 담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대한 세력한테 맡겨도 그러면 저게 방역에서 철저하게 되고 전염병에도 확산도 안 되고 실제 내가 일상생활에 느끼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위험을 정말 저 대한 세력들이 좀 탈출하게 해주냐 내 네. 위험들을. 내 위험이 담보되지 않을 때 대안 교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염두해 둬야 네.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방역하면서 잘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질병뿐만이 아니고요. 뭐 마케팅 성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진단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잡음이 많고 뭘 이제 코로나로 치면은 이제 발진자가 많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조직 연구할 때 뭔가 이제 오류 작동이 많은 조직일수록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결국엔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 폐쇄적인 조직 같은 경우 그걸 숨겨가지고 처음에는 확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국가도 많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 결정이 어느 날 뭐 그냥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 오랜 동안의 연구, 실무적인 경험 이런 게 바탕을 둬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어디 안 그냥 대충 가져가지고 이게 해법이다 해가지고 모르모트식으로 적용하는 옛날 정책 방식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네. 확실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또 의미 있었던 게 정말 세대 교체가 됐다는 게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 삼김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꼽혔던 그분들이 투표로 자연스럽게 물러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 세대 교체가 뭐 유권자들에 의해 사실은 이제 만들어졌고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가 유권자들의 세대 교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간 거 현상인데 여기는 그 기존의 정치인들이 그럼 왜 지속 가능할 수 있었냐? 제가 보기엔 약간 이게 이제 제가 요새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주목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필터 버블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보를 추천해주는 대로 보는 습관들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승론자라 그러면 그런 정보만 계속 보게 돼요.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그럼 이제 과잉 필터가 돼갖고 나한테 원하는 정보만 이제 반복돼서 전달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걱정되는데 이게 유지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럼 추천하는 대로 보게 되니까 나한테 선호되는 것만.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보게 돼. 집에 오래 있으면 이 모바일만 보기 지겹거든요. 그럼 TV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지상파 TV의 시청률이 많이 올라왔다래요. 네, 최근에. 네.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되면 지상파 TV는 이게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균형이 있는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정보, 내가 될 것 같은 정보만 이렇게 모아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고관여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아,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기 보던 거 말고 다른 것도 봐서 정보가 다양해졌다고요. 많아지고 정치에 관련돼서도 고관여측이 늘어나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또 이 현상들은 정치인들은 근데 주변에 자꾸 이제 자기들한테 지지자만 계속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객관화가 잘 안 됐어요. 심지어 보수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뒤져보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다 맞거든요. 근데 안 믿었죠. 믿거나 맞습니다. 뭐 샤이 뭐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잘 알고 심지어는 보면. 자기가 보는 유튜브만 봤어. 그렇죠. 보는 유튜브만 가면 뭐 거기에 몇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에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렇군요. 자기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국회의원에 관련된 그런 그 유권자들의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까 퇴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지금 현재 저 퇴출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세대 교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 식대로 표현을 네. 하게 되면 구태의 정치인들은 네. 퇴출이 돼야 되는데 네. 저는 이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그런 게 남아있는데 중앙에 보내면 예산을 많이 따와가지고 우리 애들 많이 보내주겠지라는 정치인을 아직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흐름은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 뭐 법안도 많이 내려내고 정책 과정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돼 가지고 유권자들이 새롭게 찍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의 예산만이 따오는 국회의원 지지하는 그런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 점에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총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뭐 집권 여당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유권자의 세대교체 속에 정치도 세대교체 되는 게 아닌가, 시대의 흐름도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